상속주택이나 증여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유기한 기산을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이 너무너무 큰 혜택을 이 기산일을 잘못해서 곤란한 경우가 제법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취득 사항에 따라서 달라지는 기산일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굳이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비과세 혜택이 부여되는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우리나라 부동산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정말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 세목별로 세금 세목별로 한 번씩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취득세. 자, 취득세는 3가지 혜택인데 기본적으로 세율이 낮습니다. 자, 우리가 주택 이외의 부동산은 4%의 취득세가, 그런데 주택만 금액에 따라서 1에서 3%를 적용하고 있다. 또 여기 더 나가서 상속주택 같은 경우는 무주택자가 상속을 받으면은 원래 2.8%에서 2%를 싹 공제해서 0.8%만 받는다는 것. 이미 많은 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최초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해 준다는 혜택도 있고요. 그 다음 보이시는 재산세, 종부세, 이제 소득세인데 재산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세율 자체를 0.05% 한식이지만 낮춰지는 그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종부세 혜택 정말 크죠? 기본 공제가 9억인데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12억까지 올려주고요. 큰 혜택은 노령자 공제, 장기 보유 공제 해가지고서 세액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가 60대 후반 또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분들은 종부세보다도 재산세가 더 많다는 겁니다. 이것도 상당히 큰 획기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세금액이 크면은 납부까지 유예해주는 그런 혜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자가 전세를 주든 월세를 주든 세금이 없는데 단 하나, 공시가격이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월세로 운영하는 경우는 그 월세에 대해서는 과세를 합니다. 자, 그것만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양도 때 많은 혜택이 있죠. 딱 2가지지만은 그 혜택의 효과는 정말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혜택이 있고요. 3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요건을 다 충족하면은 최대 80%까지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있습니다. 특혜를 받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금융비용 부담해서 실거주하고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상속세는 어떻습니까? 상속시에도 우리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6억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죠. 자, 이런 경우는 전 세목보다 다 1세대 1주택 혜택이 있고 다 요건이 좀 다르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걸 정리하다 보니까 이건 뭐야? 내가 주택을 세금을 내기 위해서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만큼 세금이 촘촘하게 정비되어 있다는 내용이 되겠다. 그래서 1세대 1주택 그 등의 세금 중에서 꽃이라고 해서 양도세 비과세 그 혜택 요건을 좀 더 살펴볼 텐데요. 2년 이상 보유하고 또 2017년 8월 2일 이후 조정대상구역에서 취득한 경우는 2년 이상 실거주하면은 12억까지는 비과세 혜택 주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자, 2년 이상 보유기간 계산할 때 그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칙으로는 취득일부터 양도일, 잔금일까지 기준을 한다. 그런데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서로 협의해서 이게 잔금일보다도 소유권 이전 고시가 빠르다. 그런 경우는 등기 접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또 잔금일이 언제인지 모르겠어. 그럴 때도 등기일 접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기본적인 대원칙하에 실질적으로 기산일을 구체로 따져보면 8가지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고 여기에 추가해서 자 2년을 굳이 보유하지 않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주는 5가지 사항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취득 형태에 따른 보유기간 계산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동일 세대원 간 증여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자, 이때는 세대 전체가 보유한 기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나 주의할 것은 동일 세대에 지켜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양도 시점에도 동일 세대에 된다는 거예요. 동일 세대. 양도 시점에도. 예. 그래서 여러분이 상당히 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2번째,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을 양도할 때. 이것은 수증자와 증여자 기간을 합산한다. 이건 뭐 상식처럼 알려진 사항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을 내가 받았는데, 유자료를 받았어.
그럴 때는 받은 날부터 보유기간이 기산된다는 거 염두 두시고요. 반면에 똑같이 받아도 내가 이것을 재산 분할로 받았다. 그럴 경우에는 재산 분할해 준 사람이, 그러니까 내 상대편 배우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상당히 유자료냐 재산 분야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이것도 이제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하나 더, 내가 이제 배우자한테 증여를 받았는데 여치저치 해가지고서 이혼하고 이혼한 후에 이 주택을 파는 경우, 그때 어떻게 되냐? 그때도 증여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이제 상속주택 같은 경우인데, 상속주택은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시작되는데, 동일 세대에서 이게 이루어지겠다. 그러면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기산이 된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멸실 재건축 주택. 자, 여기서는 당연히 종전 취득일부터 전후, 신축까지 다 합치는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공사기간이 포함되냐 안 되냐 키포인트예요. 우리가요, 멸실 재건축은 여기는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내 기존 주택을 헐고 새로 지은 경우, 이럴 때는 공사기간이 없잖아요. 공사기간은 그러니까 포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하는 경우, 이렇게 말하는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에는 자, 종전주택 보유기간, 공사기간, 완공 후 보유기간, 이 세 가지를 다 합산한다는 거예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벌어지겠죠. 자, 이것도 같이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지 보유기간을 다 채우지 않아도 비과세 혜택을 주는 5가지 특례사항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취약이나 직장 이전, 질병 치료 요양, 기타 부득이 한사, 이것은 대표적인 학폭이죠. 학교 폭력에 의해서 이제 전학 갔을 경우 이제 얘기인데, 자, 이럴 때는 세 가지 요건을 지키면은 비과세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대원 전원이 모두 다른 시군 단위로 옮겨야 돼요. 최소한 시군 단위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도일 현재 이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다는. 자, 이런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은, 자, 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거고요. 두 번째, 우리 전 가족이 해외 이주를 하거나 1년 이상 거주 목적으로 출국했을 경우도, 자,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은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첫 번째, 자, 해외 이주 또는 1년 이상 거주 목적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는 1주택자예요. 세대원 전원 1주택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출국 전에 이 주택을 폐차분하면은 혜택이 없습니다. 2년 이상 보유해야 되는 거고요. 출국 후 2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는 보유기간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임대주택이 가는 건데요. 임대주택은 건설 임대주택이 있고 공공 매입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이 해당 임대주택을 이제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그 보유기간 계산을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한다는 거예요.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단, 이 임대주택에 전 세대원이 5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에 이런 혜택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들어갈 때는 임차주택이다, 나중에 이제 수분양을 받아서 내가 집 소유자 될 때는 바로 팔아도 이건 단기 매매에 따른 우리가 고가 양도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염두에 두시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사항으로 협의양도 또 수용됐을 경우도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거. 이거 내 개인 목적이 아니라 공공사회 복리 증진을 위해서 협의면서 또 수용을 당했는데 거기서 우리가 비과세 혜택을 안 주면 안 되죠. 당연히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자, 이것이 내 수용되거나 협의면서 된 것이 주택 전부일 때는 당연하고 주택이 일부만 됐을 경우 어떻게 되는 얘기예요. 일부만 됐을 때 일부 수용된 부분은 수용됐을 때 바로 비과세 혜택을 주고 나머지 부분도 5년 내에 양도라면은 동일하게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이제 대체주택인데요. 대체주택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재정비 구역에서 사업 시행 인가일 이후에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대체주택이라고 하는데,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사업 시행 인가일 이후에 취득하고 취득해서 그 취득한 대체주택이 1년 이상 세대원이 전 세대원이 거주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주택의 완공전에 팔아도 관계없어요. 또는 완공 후 3년 이내에 이 대체주택을
팔아야 됩니다. 이게 대주택은 취득 후 1년 거주하고 바로 팔아도 관계는 없어요. 네, 그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으로 이제 신축 주택이 되잖아요. 신축 주택이 될 때 그 신축 주택에 3년 이내에 전 세대원이 이사해서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돼요. 자, 이랬을 경우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은 이 대체주택도 양도시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1세대 1주택자의 많은 특례 중에서 비과세 혜택, 특히 보유기간 기산일과 보유기간을 다 충족하지 않아도 비과세 혜택을 주는 13가지 사례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